최근 국힘당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인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그가 실제 일본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한 발언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 이후 일본을 겨냥하지 않고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공격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국힘당의 성일종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해양 오염 주장에 대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야당을 향한 강력한 비판으로 여겨지며, 특히 그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두고 근거 없는 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발언은 일본을 분명히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별표 개인적으로 이러한 논쟁은 한국 정치에서 국가의 이익과 국제관계가 논의되고 때로는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별표. 최근 국힘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된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그들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건에 대해 어민들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공언을 했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당론 법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김대현 의원은 민주당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에 대해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공포를 조성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태평양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선동을 멈추고 어민 보호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일본 정부에서나 들을 법한 발언들이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별표 개인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은 큰 놀라움을 자아내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실제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과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별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초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가오는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양보를 할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별표 국가의 일부 이익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별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선 전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만큼 많은 어려움과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임기 3년이 지나면 3년차의 저주를 겪게 된다고 말했으며, 역사적으로도 여러 스캔들과 정치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각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치적 연합을 형성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그들의 임기 3년차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그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표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여러 혐의와 논란 속에서 그가 점차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자신이 반국가적 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는 세력들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국경일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고 어두운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 전체의 항전 의지를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과 싸울 것을 촉구한 것은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권력 상실 상태를 극복하려는 자신감 있는 전략이지만 동시에 이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주요 직위에 다수의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많은 주목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명된 인물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 부합하고 반대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인물들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호하는 목표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취임 직후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빠르게 교체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의 임명도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파업을 경제 테러로, 노동조합을 헌법상의 특권을 악용하는 조직부로 언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도층의 지지 확장을 포기하고 대신 핵심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각 부처의 중요한 직위에 임명하면서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부처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그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짜 뉴스와 반국가 세력의 허위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명백한 태도 변화이며 개혁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에서 국론을 분열시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열과 내부 갈등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